네. 당원 100%로 가겠다 이런 골격이 나오자 유승민 포비아냐 이런 당내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단 룰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좀 점치기 바뀌는 어려운데요. 쪽으로 가나요, 지금? 근데 포비아라는 건 공포감을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예. 감점을 먹은 초선 국회의원과의 5대5 경선에서도 패배한 분에게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자의식 과잉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다만 정당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년 반 전인가요? 그때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대 때 한 20만 명 중후반 정도였던 책임당원이 지금 80만 명 가까이 100만 당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충분히 다양한 표본이 당원층 내에서도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에게 정당이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당원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질적 논의까지 좀 주고받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유승민 전 대표나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뭐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거면 차라리 뭐 다른 방법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당에서 정치를 10년, 20년 하신 분이 당원 비율 확대하겠다고 하자 경기를 일으키는 건 그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못 사로잡았다는 거,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분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는 국민의 인기 묻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주의는 당원이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인기를 묻는 거는 아니겠지만 국민의 인기가 중요한 대중정당이죠. 국민의 인기가 없이 여당이 무슨 정책을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당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독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에게 그 어떤 이런 기회를 더 넓혀주는 거는 정당 개혁 차원의 일환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앙당의 힘이 너무 센 이런 나라에서는 줄 세우기 문화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관제대모 하듯이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정당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굉장히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만든 거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발전된 민주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론조사, 일반인 여론조사 이런 거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중앙당의 폐해를 줄이고 정당을 개혁해 나가고 정당의 민주주의를 좀 더 다양화하고 대중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예. 이것의 후퇴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포비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게임이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페널티 킥을 차요. 근데 볼을 차려고 딱 놓고 차려고 하니까 골대를 저쪽으로 옮겨요. 그럼 뭐 가마차기 잘하는 사람은 넣겠지만 사실 그걸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이 시작됐다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도 아직 발족하지 않았습니다. 몸 푸는 분들은 아직 이제 심판 정해지기도 전에 그냥 밖에서 워밍업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원래 모든 전당대회 이전에 전준이라는 기구가 출범을 하고 그 기구에서 전대 룬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올해 넘기기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전준이가 공식적으로 발족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전대가 지난 몇 년 내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뽑을 때 25%로 처음 늘렸는데 예. 뭐 이해찬 대표 뽑을 때건 그 이전에 이낙연 대표 뽑을 때건 민주당 전대 국민 여론 10%라고 저희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왜 유독 국민의힘의 이 당원 뽑는 비율 반영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건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대표들 통해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도 좀 반론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 민주당이 먼저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을 하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예.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바람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오랜 기간 정치권을 봐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맞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엿장수 맘대로냐 이렇게 하면서 룰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당신 100%로 바뀌면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큰 관심이 없는데 이 정당에서 뿌리를 두고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당심이 늘어나면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못 사로잡고 대체 뭐 하신 거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엄청난 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지 많이 받는 쪽에 가서 정치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유승민 전 대표나 그를 따르는 일부 의원들 뭐 김웅 의원이니 허은하 의원이니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럴 거면 국민의힘에서 정치 왜 하시느냐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국민의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라든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권유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룰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든 간에 뭐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유리해서나 불리해서가 아니라 선수는 심판이 룰 정해주면 그 룰에 맞게 적응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 할 때 공인구 바꾼다고 뭐 페널티킥 주는 룰 바꾼다고 요즘 승부차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골키퍼가 공 차기 전에 앞으로 튀어나와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앞으로 튀어나오면 바로 무효입니다. 다시 차기 합니다. 그거 불리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뀐 룰에 맞게 선수는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아니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분들 틈만 나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면서 막 당원 많이 모았다고 운동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원 모은 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자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거죠? 반론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면 지금 온라인 정당 시대예요. 지금 100만 정도를 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 정도를요 온라인을 통해서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모으면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민주당 비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그 반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제 시민사회와 결합하면서 뭐랄까 여의도를 점령하라 뭐 이러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했어요. 그게 팬층이 두꺼운 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팬덤 정치로 흐르면서 그 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한 의견, 그러면 한 사람을 지지를 강구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당의 과거를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은 그런 팬덤 정치에 의해서 동원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봐지고요.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중도층, 뭐 역선택 방지는 지금의 여론조사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의 민심을 좀 더 듣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략하게요.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친윤 후보들이 많고 비윤 쪽에는 유승민 후보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친윤 후보들끼리 표심을 나눠 갖고 어부지리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당대표 선거 자체에 컷오프제가 아마 도입되겠죠. 지난번 전대미로 보면 최종 3인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이전의 단일화 등을 통한 변수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컷오프를 하게 됐을 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후보가 뭔가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호흡이 잘 맞겠구나 하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후보들이 많은 상태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끝까지 출마를 하실지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고 접거나 다른 후보에게 힘을 보탤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몇 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조심스러운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전준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전당대회 이야기나 당심 이야기, 당권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자칫 당원과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오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예산안 처리 전국에 다들 힘을 기울이고 본격적인 레이스나 이런 소위 말하는 후보들 간의 교통 정리는 새해 지나서부터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맞는 예측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런 분위기가 뜨는 거는 국민의힘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좋은 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인기를 못 끌어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득이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